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카발란 버번 캐스크입니다. 요즘 카발란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카발란 타이거즈 셀렉션을 구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홍콩에서 물건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저한테 타이거 카발란 비노바리크를 보내주셨던 염님이 카발란 버번 캐스크를 또 라메종드 위스키에서 구매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카발란 버번 캐스크를 비교해서 한번 시음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요게 가장 기본 카발란이에요.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본 카발란을 어디서 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로튼글래스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카발란 버번 캐스크를 가지고 계시길래 바트를 빌려왔고요. 그리고 요게 카발란 타이거스 초이스 버번 캐스크.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뭐지? 마지막으로 요거는 라메종드 위스키 셀렉션 카발란 버번 캐스크예요. 보면 케이스부터 고급스럽죠. 무슨 여기 하프처럼 만들어놨어요. 이 연주를 금방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카발란 버번 캐스크를 비교해 볼 거고, 기본 카발란 버번 캐스크와 싱글 캐스크로 나오는 카발란 버번 캐스크들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타이거스 초이스랑 라메종드 위스키 셀렉션이랑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보면서 마셔볼게요. 카발란도 이제 세 번째니까 카발란에 대한 설명은 집어치우고, 기본 버번캐 면세점에도 판매하고 있죠. 비노바리크, 포트 캐스크, 마데이라, 쉐리, 피노 이런 거 구매하시느라 항상 좀 뒷전에 밀려있는 카발란 엑스 버번 캐스크. 얘는 B14 배치고 57.1도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카발란 타이거스 초이스도 알코올 도수 57.1도로 동일하고요. 얘는 B13, 아래쪽에 타이거스 초이스. 요거 말고는 그냥 카발란 버번 캐스크랑 생김새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타이거 카발란이 색상이 더 진하죠. 버번 캐스크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병입 시점을 보면 요거 두 개는 2020년에 병입된 제품이고요. B14면 아마 13년도에 병입된 버번 캐스크라는 거고, 뒷면을 보면 그러니까 20년 9월에 병입을 했고 14년에 통입을 했다는 거는 한 6년 정도 숙성 연수고, 얘 같은 경우는 B13이면 13년도에 통입을 했고 병입은 2020년 4월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1년 정도 더 숙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메종드 위스키에서 셀렉션한 카발란 버번 싱글 캐스크 B15, 15년에 병입이 된 제품이고 53.2도, 알코올 도수가 오히려 낮구나. 그리고 얘는 2022년에 병입이 된 애네요. 그러니까 1호에 22니까 얘도 한 7년 정도 숙성 기간. 숙성 기간은 요거 두 개가 조금 더 길고 얘가 좀 짧다. 라메종드 위스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직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사이트기는 해요. 굉장히 큰 사이트고 직접 독립병입도 많이 해요. 카발란 같은 경우에 많은 종류의 싱글 캐스크를 내고 있고, 그거 외에도 아티스트 시리즈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엄청나게 큰 바틀샵이자 독립병입이다. 라메종이 워낙 큰 손이니까 바틀 셀렉션도 잘할 거고, 그렇게 큰 손이면 증류소에서도 좋은 물건 많이 갖다 주겠죠. 라메종의 독립병입 제품들이 좀 실패가 없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가격은 좀 높을지언정 희귀한 바틀들도 그 정가에 많이 내는 샵이기 때문에 라메종드 위스키 정도는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위스키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 따라놓고 맛을 한번 보면서 가까이 있는 타이거가 초이스를 잘하는지 아니면 큰손 라메종에 더 좋은 거를 줄지 그거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색상을 보면 셋 다 버번캐 치고는 진한데 기본 카발란 버번캐보다는 싱글 캐스크 셀렉션들이 조금 더 진하다. 숙성 연수도 한 1년씩은 더 길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향을 한번 볼까요? 카발란 버번캐는 우리가 흔히 버번캐 하면 프루티하고 화사하고 요런 뉘앙스를 조금 많이 예측을 하고 그런 거를 바라면서 찾으면서 먹는다면, 카발란의 엑스 버번은 과일보다 바닐라와 우디가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색상에서도
그 맛이 느껴지는 느낌인데 우디가 더 먼저 와요. 바닐라보다도. 그 뒤로 과일 느낌은 좀 열대 과일 느낌? 뭐 파인애플이나 달달하고 꾸덕한 과일들, 뭐 망고라거나 뭐 그런 느낌의 과일들이 떠오르고 청사과나 청포도 이런 상큼한 느낌이 많지는 않아요. 라메종. 와, 라메종은 훨씬 화사해요. 라메종은 꽃향기가 많이 나네요. 우디도 있지만 향에서부터 컴플렉스가 조금 다른 게 느껴져요. 단 뉘앙스도 얘는 우디와 붙어있는 바닐라가 더 강하다면 얘는 꿀이나 꽃향기와 더 붙어있는 단향? 근데 바닐라도 같이 있어요. 단향 하나만 해도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요. 일단 확실히 화사하다. 마지막 타이거. 타이거도 얘보다는 훨씬 향이 진하고 깊어요. 향의 결은 라메종만 조금 튀고 얘네 둘이 더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향들이 날리는 느낌이거든요. 얘는 조금 더 무거워요. 그리고 얘는 바닐라가 막 이렇게 산만하거든요. 조금 더 쫙 깔린 느낌의 바닐라가 있고 약간 더 스파이스 노트들이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같은 버번캐를 쓰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치 위스키하고는 버번 캐스크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카치 위스키들이 굉장히 온화한 조건에서 천천히 숙성이 되기 때문에 깊고 인텐스한 맛들이 나오기보다는 표면에 있는 플로럴하고 이런 맛들만 하나씩 둘씩 얇게 레이어를 깔아놓는 느낌이라면 여긴 이제 덥고 습하고 굉장히 터프한 환경이니까 버번 캐스크의 뉘앙스도 나무, 바닐라 막 무거운 맛들이 쫙쫙 깔리는데 그 안에서도 피어나는 화사함. 향에서는 얘가 1등. 이렇게 두 개를 맞고 맡으니까 확실히 얘가 가벼워진다. 스카치 위스키에서 버번캐를 마셨으면 얘가 확실히 진하다고 느꼈을 거거든요. 말 나온 김에 스카치 위스키에서 버번캐 하나 갖고 와볼게요. 버번 캐스크의 표현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스카치 대표로 그래도 알코올 도수는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딘스턴이고요. 쟤네도 싱글 캐스크니까 얘도 핸드필로 한 11년 정도 버번 배럴에 숙성된 딘스턴 핸드필. 그러니까 확실히 색상이 옅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10년이고 한 7년 정도인데 이 색상 차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딘스턴도 향을 한번 봅시다. 달라. 카발라는 일단 우디 바닐라를 두껍게 깔고 들어가요. 그 차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스카치에서 버번캐를 기대하고 카발란을 드시지는 마세요. 딘스턴 버번 캐스크도 되게 맛돌이 중에 하나거든요. 딘스턴부터 맛을 보면서 비교해볼게요. 얘도 엄청 화사한 편은 아니거든요. 가벼운 화사함이 있고 바닐라의 달달한 뉘앙스가 은은하게 뒤로 쭉 깔고 가요. 근데 절대 강하지 않아요. 화사함은 얘도 꽃향기에 가까운 그런 버번 캐스크고 카발란을 바로 비교해서 마셔보면 확실히 진하다. 맛 자체가 확실히 두껍고 그 우드 스파이스가 굉장히 많고 진해요. 우드와 스파이스가 바닐라보다 앞단에 있어요. 입에서 이렇게 두꺼운 맛들이 쭉 끌고 나가는 느낌? 확실히 다르다. 카발란 타이거부터 먼저 가볼게요. 술이 막 두드러 패네. 정확하게 이 맛을 진하게 만들어 놓은 맛이에요. 우드 스파이스가 강렬하게 들어와요. 약간 얼얼할 정도로 매운데 대책 없이 기분 나쁜 매운맛이라기보다는 화해요. 나무 맛이. 입에 남는 피니쉬도 훨씬 길게 쭉 남거든요. 지난번 비노바리크에서도 그랬는데 술을 픽을 하시는 타이거 아저씨의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극충 취향이 아니실까 하는 맛들을 다 그냥 꽉 눌러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비노바리크도 그랬거든요. 마지막 라메종 위스키. 그러니까 얘는 다른 레이어가 있어. 요거 두 개가 좀 대책 없는 우드 스파이스였다면 한 겹이 더 있어요. 위에 정말 하얀 꽃밭이 머릿속에 막 피어나요. 이건 압승이네. 괜히 라메종이 큰 손이 아니구만. 라메종 카발란이 기본 200~300유로씩 하거든요. 비싼 이유가 있네. 얘네들이 우드 스파이스와 바닐라의 그 한계에 딱 갇혀서 그 맛을 아주 진하게 내주는 걸로 나오는 맛들이었다면 얘는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어요. 화사한 꽃향기가. 이 두꺼운 뎁스를 기본으로 깔고 위에 컴플렉시티까지 확장한 스카치 위스키에서
20년 숙성된 버번 캐스크를 마셔도 화사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우드 스파이스가 강하게 밑단을 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가 정말 두툼하게 깔려있는 화사한 화이트 플라워. 진짜 좋은데 이거? 바닐라가 정말 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튀지 않아요. 다른 향들이 다 같이 받쳐주니까. 더 큰 차이는 얘는 우드 스파이스가 맵거든요. 좀 따끔따끔해요. 얘는 그게 없어요. 라메종은. 자극충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후드려 패는 맛이니까 그냥 먹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더 강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교해서 한 잔 한 잔 다시 딱 마셔보는 순간 얘는 우드 스파이스를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딱 눌러놨는데 얘는 그 과함과 매워서 못 먹겠다의 경계를 이렇게 타는 느낌? 라메종이 좋기는 좋네요. 그러니까 카발란에서 돈 쓰려면 라메종을 마셔야 된다. 자, 이 진한 애들 먹어보고 다시 딘스턴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가볍고 여리여리해.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를 먹다가 딘스턴을 마시니까 그 스카치 버번캐들이 가지고 있는 니스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페인트 시너 같은 그게 약간 거슬리게 느껴져요. 오히려 거꾸로. 너무 부드럽고 물 같고. 얘도 지금 57도짜리인데 알코올의 펀치가 약한 게 아니라 나무가 위스키에 전해준 그 스파이스가 모자라니까 오히려 얘가 물같이 느껴져 버리네요. 재밌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카발란 버번 캐스크 한번 마셔봤는데 일단 카발란 버번 캐스크는 스카치 위스키에서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기대하고 드시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서 지향점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카치 위스키의 버번 캐스크 숙성은 바닐라까지는 들어오는데 오키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번 캐스크에서 한번 숙성을 했던 엑스 버번 캐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우드 스파이스를 강렬하게 받아서 얘네는 바닐라와 오키를 다 입어요. 그래서 대만의 엑스 버번 캐스크를 마실 때는 스카치 위스키 같은 엑스 버번 캐스크의 표현을 기대하지 마시고 진짜 버번 위스키와 스카치 위스키의 엑스 버번 캐스크 중간점에 있는 맛들을 상상하시는 편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버번처럼 달거나 아세톤이 있지는 않아요. 싱글 몰트 위스키이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의 익스프레션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바닐라와 우드 스파이스가 강렬한 버번 캐스크 위스키, 카발란 엑스 버번캐라고 보시고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그냥 카발란 기본 엑스 버번 캐스크만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고 좋아요. 이런 엑스 버번캐는 스카치엔 없으니까. 이것도 꼭 드셔보실 만한 재미있는 카발란이라고 생각이 들고 먹어보고 맛있어서 카발란 싱글 캐스크에 돈을 쓰겠다. 난 자극충이다. 이 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했으면 좋겠다. 타이거스 초이스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고급진 좋은 카발란의 엑스버번 캐스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라메종드 위스키 셀렉션을 사셔야 돼요.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맛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역시 진짜 좋은 통은 큰 손한테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잉 파워가 짱이다. 오늘의 카발란 엑스버번 시음은 여기까지.